안녕하세요, 여러분. 국가공인 자격증 전산세무 2급 과정. 오늘은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인데요. 자, 지금 우리 위치가 이제 오늘까지 학습을 하고 나면 소득별로는 공부를 다 한 거고요. 그런 다음에 계산상의 절차에 대해서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소득별로 공부하는 그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연금소득부터 우리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노령이나 사망, 이런 당사자와 유가족의 생계를 위해서요. 생전에는 또는 젊었을 때는 일정액을 사전에 먼저 납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나중에 지급받는 금액이나 금전을 우리는 연금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연금소득은요, 총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공적연금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공적연금이 아니라 별도로 자기가 어떤 금융기관을 통해서 연금을 가입하고 받는 이런 사적연금,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공적연금은 국민연금법이나 또는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이런 법에 의해서 받는 연금을 의미하는데요. 국민연금만 살펴볼게요. 자, 어떻게 가세가 되고 공제를 받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기를 조금 나눠야 됩니다. 어떻게 나누냐 하면, 자, 2001년까지 납입을 하고 2001년까지 납입한 분에 대해서 연금을 받을 때, 그리고 2002년부터 납입을 하고 2002년 납입분에 대해서 연금을 받을 때, 자,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 어떻게 이해가 좀 갔나요? 자, 제가 기간으로 나눈 거는요, 공제랑, 그러니까 소득공제랑 그리고 가세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2001년도까지 연금으로 납입한 내용들은요, 아주 옛날에는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았거나 또는 50%만 소득공제를 해줬어요. 아주 제한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세제, 그러니까 납입을 할 때 세제 혜택을 부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원, 소득공제가 불공제되거나 또는 50%밖에 소득공제가 되지 않은 연금 재원으로 연금이라든가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가세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하지만 2002년도부터 연금에 납입한 재원은요,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은 재원으로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으로 가세를 하고요.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퇴직소득으로 가세가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언제 납입한 재원으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받을 때에 가세하는 방법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2002년도 납입분부터는 잘 알아봐 줘야 되겠죠. 전액 소득공제 받았으니까, 세제 혜택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때 가세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사적연금으로는 여러 가지 있겠지요. 자, 우리가 금융기관에 우리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자, 세제 적격 연금 상품이라는 게 있고, 자, 세제 비적격
연금 상품, 시중의 금융기관에 가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 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제 적격, 세제 비적격이라는 말은 판매되는 연금 상품의 명칭도 아니고요. 그리고 법률상 용어도 아닙니다. 자, 이 세제 적격, 세제 비적격이라는 말은요. 연금 재원을 납입을 할 때 공적연금처럼 이렇게 소득공제, 지금 사적연금으로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런 과거에는 소득공제, 현재는 세액공제 적용을 받는 상품을 세제 적격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세제 비적격 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연금 소득의 범위에 들어가는 연금 상품은 세제 비적격이 아니라 세제 적격 연금 상품에 한해서 가세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제 적격 연금 상품은 연금 재원을 납입을 할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라는 세제 혜택을 주고 나중에 그 재원으로 받는 연금이나 일시금에 대해서 가세를 하겠다는 거고요. 이런 세제 비적격 연금 상품에 대해서는 연금 재원을 납입을 할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요. 대신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한다고 할 때 그때 가세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지만 가세를 안 한다는 거고, 이런 세제 비적격 연금하고 관련된 거는요, 우리 이자 또는 배당 소득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연금 소득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사적연금은 세제 적격 연금을 의미를 합니다. 자, 우리 퇴직연금하고 관련돼 있는 거, 우리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우리 퇴직 기여형 있죠. 그 추가 불입분 요 안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 퇴직 계좌라고 부르는 IRP, 이 IRP 계좌도 이 퇴직연금에 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개인연금이 요거 세제 적격 연금 상품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적연금하고 사적연금하고 조금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비과세 연금소득인데요. 자, 요 밑에 네 번째까지 이런 연금소득을 지급받는다면 가세하는 연금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소득세법에서는요. 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아픈 상황에서 받는 것들은 웬만하면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비과세 연금소득도 동일선상에서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산재로 받는 연금 또한 비과세 연금소득이라는 거, 요거 하나는 우리 챙겨 가보도록 할게요. 연금소득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되는데요. 일단 연금소득이 언제를 수입 시기로 할 것이냐, 이거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원칙적인 건데요. 자, 연금을 지급받거나 또는 받기로 한 날, 약정일이다, 그죠? 자, 지급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을 수입 시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연금소득 금액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받은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차감한 것을 연금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총 연금액은요, 앞서는 배운 비과세 연금소득이나 또는 분리과세되는 그런 소득들은 제외가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종합소득 금액에 있는 소득을 분류를 해볼까요? 자, 우리 사업소득이 있었다, 그죠? 근로소득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배우는 연금소득도 있고, 그리고 기타 소득도 있고,
금융소득인 이자소득도 있고 배당소득도 있었어요.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사업소득금액이라고 하고요.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 하고요. 이자와 배당소득은 필요경비 없이 이자 총수익금액이 그냥 이자소득금액, 배당 총수익금액이 배당소득금액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 소득세 첫 공부 시간, 기본 개념 시간에 우리 학습을 다 해본 거예요. 자, 이 연금소득은 별도의 필요경비를 차감해 주는 게 아니라 연금소득공제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아래 공제 금액을 차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총연금액 기준이에요. 자, 총연금액이 이러한 수준일 때 요렇게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다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암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아셨죠? 연금소득공제가 자, 이렇게 구간별로 공제를 해 주는구나. 이렇게만 알아봐 주시면 됩니다. 자, 대신에 요거 하나는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연금소득공제 있죠. 총연금액에서 차감하는 이 연금소득공제 무한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한도를 걸어놨습니다. 그 한도가 9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겠다, 그죠? 여기에 자 무한히 해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연금소득공제액을 계산할 때 요 구간에서 발생하겠다, 그죠? 이 총연금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되면 900만 원이 넘을 건데 그래도 900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준다. 자, 요거 숫자를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연금소득 가세하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자, 요거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올바르게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만약에 근로소득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회사를 다니면서 급여를 받을 때 우리 어떻게 하죠? 4대 보험료하고 그리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우리 급여를 받잖아요. 연금소득자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연금소득에서 발생하는 이 원천징수세액을 차감을 하고 연금액을 실제로는 통장으로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요. 공적연금은 우리 근로소득처럼 간이세액표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간이세액표에 따라 가지고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사적연금, 자 우리가 별도의 금융기관을 이용을 해가지고 가입한 연금 상품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인 사적연금에 대한 원천징수는요 3%, 4%, 5% 이렇게 3단계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3%, 4%, 5%는요 그 연금 수령자의 연령이라든가 또는 연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그런 연금을 수령하는 유형에 따라 가지고요 차등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올라갈수록 원천징수세액은 작게끔, 오래 받을수록 적게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아하, 연금소득을 지급받을 때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공적연금하고 사적연금 차이에 따라 가지고 원천징수 방법도 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세율이 달라지겠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우리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도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를 했다가 그리고 다음 연도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면 5월 달에 합산해서 신고를 한다. 그죠? 그 논리가 똑같이 가는 겁니다. 하지만
공적연금하고 사적연금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공적연금은 다음 연도, 그러니까 2020년도에 발생한 연금소득은요, 2021년 1월 달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소득은 2월 달이다, 그죠? 그런데 우리 참 연말정산 사업소득도 있었다, 그죠? 우리 뭐 보험 설계사라든가 또는 뭐 방문 판매원 그런 인적 용역자들, 그죠? 2월 달에도 연말정산한다, 그죠? 자, 공적연금은 1월 달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아셨죠? 사적연금은요, 연말정산 절차가 없습니다. 없어요. 아셨죠? 아하, 공적연금, 그러니까 우리 통상적으로 국민연금이다, 그죠? 자, 국민연금은 수령을 할 때 다음 연도 1월 달에 연말정산 하는구나.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할게요. 원천 징수 당하고, 그리고 공적연금만 1월 달에 연말정산하고, 사적연금은 연말정산 없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종합과세입니다. 연금소득은 원칙은 종합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예외가 중요합니다. 예외. 공적연금만 있는 자는요, 요거 연말정산으로 5월 달에 하는 학정신고를 가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만 받는 사람은요, 1월 달에 연말정산하고 끝입니다. 대신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게 되면 연말정산 했는 거와 그리고 다른 소득하고 합쳐가지고 5월 달에 학정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공적연금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사적연금 볼게요. 자, 네 번째 사적연금입니다. 사적연금은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적연금에서 받는 총 연금액이요, 연간 1,200만 원 이하. 자, 요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얼마요? 연간 1,200만 원까지. 1,200만 원까지는요, 선택에 따라서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가 아니다, 그죠? 자신의 소득 사항을 보면서 나는 분리과세가 유리해 또는 종합과세가 유리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분리과세가 유리할 거고요. 오로지 사적연금밖에 없다고 하면 종합과세가 유리하겠다, 그죠? 왜냐하면 원천 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요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연간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에 따라 가지고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믹스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공적연금이든 사적연금이든 전부 다 연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를 당합니다. 특이하게 연말정산 제도가 있는데요, 요거는 공적연금에 한해서만 연말정산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공적연금하고 사적연금하고 혼합해서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똑같이 원천징수를 각각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공적연금은 연말정산 진행합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쳐가지고 종합과세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반대로 사적연금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적연금만 있다고 하면 연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지 않고 5월 달에 보고 1,200만 원 이하다, 분리과세로 종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종합과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헷갈리지 말고 깨끗하게 잘 이해를 했기를 생각이 듭니다. 네, 잘 하셨을 거예요. 잘 외워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 기타 소득에 대해서 우리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타 소득은요, 이자나 배당이나 사업이나 근로나 연금이나 퇴직이나 양도 소득 외의 소득입니다. 그 말은 자, 우리가 이자 소득의 개념, 배당 소득의 개념, 각각 소득에 대한 개념들을 다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소득이 발생된다면 그런 소득의 개념에 따라서 어떤 소득으로 기속을 시킬 건지를 판단을 하겠다, 그죠? 자, 그런데 어떤 소득이 발생했는데 이런 소득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타 소득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소득세법에서는요, 이 기타 소득을 열거를 해놨습니다. 열거를. 대체적으로 일시적이나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만약 일시적이고 우발적이 아니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분류한다? 그렇죠. 사업 소득으로 분류를 하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자, 기타 소득은 일시적, 우발적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타 소득의 범위인데요. 자, 지금부터가 시험 문제에서 잘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좌측에다가 80% 경비, 그리고 60% 경비, 그리고 다음 장에 가게 되면 실제 경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게 뭔 말인지부터 우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타 소득 금액은요, 기타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에서요, 필요 경비를 차감을 하게 되면 우리는 기타 소득 금액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타 소득을 벌어들이면서 대응되는 이 필요 경비를 잡아야 되는데요.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경비를 소명하는 것이 매우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타 소득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우측에 있는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실력이나 어떤 그런 사항이 발생해야 되는데요. 그런 사항이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미 많은 돈을 썼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이런 강연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강연을 하려고 하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자, 학원도 다니고 그리고 뭐 공부하는데 교재비도 들고 자, 이런 것들이 발생할 거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그 발생한 연도에 그거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런 지식을 쌓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요렇게 경비를 의제해서 인정을 해주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80% 경비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런데 기타 소득이 100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필요 경비는 이렇게 되는 거죠. 100만 원에다가 곱하기 경비율, 네, 법정 경비율을 이렇게 곱한. 그러면 결국에는 경비를 80만 원 인정해 준다, 그죠? 그럼 기타 소득 금액이 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요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80% 경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타 소득을 살펴볼게요. 암기해야 됩니다. 요거 아셨죠? 네. 다음 중 뭐 80%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뭐 소득은 뭐 이런 식으로라도 짧게 문제를 출제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공익법인입니다. 공익법인. 자,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입니다. 아셨죠? 자, 비슷한 거를 묶어서 외울게요. 자, 다수의 사람이 순위를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입니다. 아셨죠?
상금과 부상 중에서 우리가 80% 경비가 인정되는 그런 소득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시상하는 것, 그리고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은 상금과 부상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계약.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중에서 주택입주 지체상금입니다. 자, 이 주택입주 지체상금은요, 자, 우리가 건설을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데, 근데 그 공기를 맞추지 못해가지고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장기간이 되었을 때 보상받는 금액을 이야기하거든요. 주택입주 지체상금도 80% 경비에 해당이 되는 그런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좀 생뚱맞지만 여러분들 강제로 외워줘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서하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자, 요거 강제로 외워줘야 됩니다. 서하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80%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개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개당 점당 양도가액입니다. 아셨죠? 6천만 원. 그런데 6천만 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80%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아니요. 가세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에는 60% 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입니다. 자,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죠. 이런 강연료 또는 제가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출연을 해가지고 어떤 세법에 대한 해설을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자, 이런 것들도 60% 경비가 인정받는 그러한 인적 용역입니다. 시험 문제에 요게 제일 많이 나오죠. 그죠? 자, 두 번째. 일시적인 문예 창작 소득입니다. 본업이 작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셨죠? 자, 본업이 작가이게 되면 사업 소득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일시적인 것들이잖아요. 그죠? 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이 문예 창작 소득의 범위에는요, 자, 원고료도 있고 인세도 있고, 그리고 이런 미술 창작품 등에 대해서 받는 그런 대가,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아셨죠? 자, 요거 세 번째 거는 여러분들이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요 네 번째 하고, 자, 요거 별표 치고 넘어갈게요. 자, 요렇게. 자, 이런 권리들 있죠. 이런 강업권, 산업재산권, 뭐 특허권, 상표권 다 포함이잖아요. 자, 그리고 영업권, 점포 임차권, 아셨죠? 자, 이러한 무형의 권리에 대한 양도, 그리고 대여 소득은 60% 경비가 적용되는 기타 소득이라는 겁니다. 특이한 거는 양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셨죠? 양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 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런 무형의 권리에 대한 양도와 대여소득, 기타 소득입니다. 지금 외우셔야 됩니다. 또 하나, 자, 이번에는 공익사업과 관련된 겁니다.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소득도 기타 소득이라는 겁니다.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과 지역권의 설정 대여 소득은 기타 소득이다. 아셨죠? 그리고 어떤 뭐 물품이나 장소를 뭐 대여했다. 뭐 이런 것들도 기타 소득에 해당됩니다. 자, 제가 지금 별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자, 여러분들
요거는 진짜 잘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실제 경비가 적용되는 기타 소득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80% 경비, 60% 경비가 적용되는 기타 소득을 암기를 하면 그 외적인 거는 다 실제 경비가 되겠다. 그죠? 자, 첫 번째 요 상금 있죠, 상금.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순위가 경쟁하는 대회 또는 공익법인의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시상받는 상금 부상을 제외한 일반적인 상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뭐 포상금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기타 소득, 하지만 실제 경비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복권, 경품권, 뭐 추첨권, 그리고 우리 슬롯머신 요거 땡겨가지고, 그죠? 우리 돈 쫙 떨어지는 그런 당첨 금품. 자, 실제 경비입니다. 자, 제가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아, 이게 진짜 실제 경비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우리 복권 중에서 가장 유명한 복권이 우리 로또 복권이다. 그죠? 다른 복권들도 있는데, 자, 로또 복권을 구입한 다음에 자, 1등 상금을 받았는데 한 뭐 10억을 받았다. 그죠? 자, 이 10억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경비를 차감을 해야 되는데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 금액은 1,000원입니다. 그죠? 왜요? 로또 한 게임이 1억, 1등 당첨이 된 거거든요. 자, 한 게임이 되었잖아요. 그죠? 자, 로또는 한 게임이 1,000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10억 원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1,000원이라는 경비를 쓴 거예요. 자, 여러분들 느낌 맞죠? 자, 슬롯머신. 자, 동전을 넣고 땡겼습니다. 투입한 동전 금액이 필요 경비가 되겠다. 그죠? 여러분들 뭐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죠? 차감할 때. 자, 이러한 것들이 실제 경비입니다. 자, 그리고 요 네 번째 요거 외워줘야 됩니다. 요거. 자, 이게 뭐냐면, 자, 저작자 또는 음반 제작자 외자. 아셨죠? 만약에 이 저작자나 음반 제작자가 이러한 자기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대가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건 본업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외애자가 이런 권리를 양도하고 사용한 대가는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셨죠? 외애자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물품이나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금품입니다. 자, 요 밑에 60% 경비, 요거 통신 판매 중개를 통하여 요거랑 비교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 물품이나 장소를 잠깐 대여하고 받는 이런 것들은 기타 소득입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방송 촬영을 위해서 정말 일시적으로 잠깐 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라든가 또는 어떤 우리 살고 있는 주거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빌려주고 받는 대여료 다 기타 소득입니다. 자, 그리고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알선했다 한다. 그죠? 우리가 매칭한 것을. 자, 알선 수수료, 사례금, 우리가 어떤 업무를 도와준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하여 금전으로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들 있죠. 사례금입니다. 사례금. 또한 자,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자, 우리가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나쁜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등장을 했어요. 그죠? 자, 이 사례금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주는 거는 사례금이고 우리가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주는 거는 뇌물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뇌물 같은 경우에도 기타 소득으로 가세를 한다는 게 굉장히 특이하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으면서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청탁을 받거나 그러면서 받는 그런 어떤 금액들은 전부 다 기타 소득으로 가세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자, 이게 제가 금융소득에서 설명을 해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위약이나 해약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소송이 붙어서 그런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우리가 마음이 아파서 또는 몸이 아파서 그런 정신적인 피해 또는 신체적인 그런 피해로 받는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는 가세를 제외했는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손해배상금, 법정이자는 기타 소득으로 가세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주택을 매수를 하려고 매도자한테 계약금 10%를 먼저 지급을 했는데 저의 변심으로 인해서 그 계약을 이행할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럼 제가 그 계약금을 다시 못 되돌아받는다, 그죠? 계약 사항에 따라서. 그럼 그 매도자가 제가 지급한 계약금이 어떻게 돼요? 위약금이 돼버린, 위약금이나 배상금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매도자가 수취한 그 계약금은 기타 소득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자,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 소득. 자, 우리는 이것을 인정 기타 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의 해지 일시금. 자, 요거 하나 더 외울게요.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 스탁 옵션이다, 그죠? 요것을 퇴직 전에 부여받았으니까 어떤 상태다? 재직 중이다, 그죠? 재직 중에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를 했다. 그러면 기타 소득입니다. 그런데 퇴직이 아니라 재직 중에 행사를 했다면 어떻게 한다? 그렇죠. 근로소득으로 가세를 해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기타 소득은 소득의 범위를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이게 80% 경비에 해당이 되는지 또는 60% 경비에 해당이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비과세 기타 소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소득세법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안 좋은 상태에서 받는 소득들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있죠. 아, 유공을 했잖아요, 그죠? 나라에 기여했잖아요. 네, 국가보안법, 이런 무거운 법률들, 그죠? 자, 그리고 요거 종업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 발명 보상금입니다. 자, 요거 그 근로소득하고 똑같습니다. 자, 500만 원 이하입니다. 만약에 퇴직이 아니라 재직 중에 받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렇죠. 근로소득입니다. 하지만 이 500만 원 이하는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직무 발명 보상금 중에서 재직 중에 받게 되면 근로소득, 퇴직 후에 받게 되면 기타 소득. 아셨죠? 자, 그리고 종교인 소득 중에서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또는 월 20만 원 이하의 자가운전 보조금. 자, 우리 딱 요까지만 한번 그어 볼게요. 자, 우리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월 20만 원 이하의 자가운전 보조금. 자, 이거 우리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로 보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이나 또는 기타 소득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기타 소득으로 선택한 종교인 소득 중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준다면 이 금액도 비과세 해주겠다. 그래야지 근로소득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리고 어떤 이런 법률들, 자, 요 두 가지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요거요.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아셨죠? 그러니까 국가 문화재예요.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 서하 골동품의 양도소득은 점당, 개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비과세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에, 아셨죠?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서하나 골동품이 이런 문화재도 아니다.
하지만 그 양도가액, 그러니까 점당 개당 양도가액 6천만 원에 초과한다. 그런데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양도한 서학월동품 비과세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자 보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요 네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세요. 기타 소득은 이렇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도 중요하지는 않은데요. 그 수입 시기를 지급받는 날입니다. 실제로 지급받는 날을 수입 시기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득 금액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총 수입 금액, 그러니까 총 기타 수입 금액이 되겠다. 그죠? 여기서 비과세나 분리과세 기타 소득은 제외한 상태에서의 총 수입 금액, 그중에 거기서 필요 경비를 차감하고 나면 기타 소득 금액이 됩니다. 자, 제가 강조를 처음에 드렸어요. 이 소득 금액이라는 옷을 입으려면 이런 수입 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해야 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우리 이 수익 금액을 그냥 소득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소득의 합계액은 이거랑 소득 금액의 합계액은 완전히 다른 표현이에요. 소득의 합계액은요, 총수익 금액의 합계액을 구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소득 금액의 합계액은 총수익 금액도 다 더하고 필요 경비로 다 더한 다음에 차감한 금액이 얼마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소득 그리고 총수익 금액은 통상적으로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경비 또는 공제가 차감된 것을 소득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셨죠? 기타 소득은요. 자, 첫 번째 선택적 분리과세라는 제도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무조건 분리과세를 하는 소득이 있고요. 세 번째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그런 소득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깨끗하게 외워줘야 됩니다. 깨끗하게. 아셨죠? 우리가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기타 소득은요. 자, 금액 잘 보세요.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 금액이에요. 잘 보세요. 기타 소득 금액이에요. 기타 소득 금액. 자, 우리 강의료를 1,000만 원 받았어요. 자, 그러면 소득은 1,000만 원이다. 그죠? 자, 그런데 경비는 우리 60% 적용되니까 600만 원이 된다. 그죠? 그러면 소득 금액은 400만 원이 된다. 그죠? 자, 이 금액 기준으로 300만 원 이하까지만 우리가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자기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면 분리과세 선택을 하면서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종결되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종합과세가 유리한 상황이라면 금액에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취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장난에 여러분들이 놀아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 금액 기준은 요거를 뜻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러한 경우는 지금 300만 원을 초과했으니까 반드시 종합과세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자, 위에 선택적 분리과세처럼 금액 요건 그런 거 다 없습니다. 여기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전부 다 분리과세를 하고 과세가 종결이 돼버립니다. 어떤 게 있냐 하면 자, 이런 복권 같은 것들 있죠. 이런 당첨 금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무조건 분리과세.
서하 골동품의 양도소득도 분리과세입니다.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무조건 분리과세. 종합과세랑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적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 그러니까 연금으로 받지 않은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금에 수령한 금액도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금액에 상관없이 이러한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로 과세가 준결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원천징수세율을 조금 외워야 됩니다. 기타 소득은요, 기본적으로 소득세율이 20%입니다. 자, 그래서 다 20%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수령하면서 발생한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요, 15%입니다. 15%. 아셨죠? 당첨 금품은 3억 초과분에 대해서 30%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러니까 10억이라는 10억이라는 당첨금을 받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3억까지는 20%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자, 7억까지는 30%의 원천징수세율. 자, 이렇게 되면 3이 6, 6천만 원에 37에 21, 2억 1천. 어머어머. 원천징수세율이 2억 7천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납부해야 된다. 그죠? 자,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 10% 지방 소득세가 달라붙는다. 그죠? 여기서 곱하기 10%. 그러니까 2,700만 원은 또 지방 소득세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로또로 10억 받게 되면 약 3억 원에 대한 원천세가 발생한다. 그죠? 네. 자, 여러분들이 세율을 외우라고 제가 예시를 들어본 거예요. 무조건 분리과세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종합과세로 넣어야 됩니다. 자, 어떤 거냐 하면 뇌물 같은 걸로 받은 것들 있죠. 자, 요거 알아서 우리가 종합과세로 넣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정치인이 뇌물을 받고, 자, 제가 뇌물을 받았으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학정신고할 때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추후에 가세관청으로부터 우리가 그 부가가 그렇게 될 때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죠? 자, 그리고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자, 이게 뭐, 자,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주택을 살려고 계약금 10%를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변심을 해가지고 안 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매도자는 제가 지급한 계약금을 이런 위약금 배상금으로 자기의 소득이 되죠. 그 위약금 또는 배상금도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하고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우리 사업소득을 공부하면서 하나의 개념을 가져갔었어요. 어떤 거요? 원천징수가 되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다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자, 지금 뇌물을 정치인한테 지급하는 자가 기타 소득의 세율이 20%인데 제가 원래 10억을 뇌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우리 원천징수하고 그렇게 뇌물을 제가 드릴게요라고 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다. 그죠? 그래서 이런 뇌물 종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원천징수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요거 위약금 있잖아요. 자,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을 할 때, 자, 우리가 10억짜리 집이라고 하면 1억 원을 계약금으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통상 10%니까요. 자, 1억 원을 지급을 할 때 혹시나 나의 변심에 의해 가지고 집을 안 살 수 있으니 미리 원천 징수를 하겠다고 못한다. 그죠? 그래서 이런 뇌물하고 위약금 배상금은요, 애초에 원천 징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알아서 신고하게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가세 최저한. 자, 요거 중요한 내용은 아는데 우리 선택지에 보기 하나로 나오기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요. 기타 소득 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다. 그죠? 자, 기타 소득 금액이니까 어떤 거요? 그렇죠. 지금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다. 자, 그러면 가세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걸 가세 최저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이런 당첨 금품 있죠? 동전 넣고 땡기고. 자, 요거 건별로, 그러니까 한번 땡길 때마다 200만 원 이하는 가세 최저한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승마 투표권 등의 환급금인데요. 자, 요거 말장난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투표권, 자, 우리가 뭐 이렇게 무슨 랜드라고 부르는데 가가지고 자,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겉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일단은 10만 원 이하짜리여야 됩니다. 그리고 받는 환급금이 단위 투표금의 100배 이하이면서 200만 원 이하이면 가세 최저한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거 있죠. 자, 지금 여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 소득은 자, 적용 제외가 됩니다. 적용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건이고 소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나누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가세 최저한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이자 소득이 우리 소액 부징수가 없는 거랑 같은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 소득은 적용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금 소득과 기타 소득과 관련된 문제 몇 문제만 풀고 이번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이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의 대여소득 또 하나 포함한다면 우리 방금 배웠다. 그죠? 네, 설정 대여소득이라고 한다. 그죠? 자, 그러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어떤 소득요? 그렇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타 소득입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중소기업이 아닌 종업원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종업원. 주택 구입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에요. 자, 우리 근로소득으로 가세한다. 맞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문장이 중소기업의 종업원이라고 한다면 근로소득 비가세가 된다. 그죠? 3번.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자, 기타 소득으로 분류한다. 우리 계속 기타 소득 많이 봤다. 그죠? 4번. 국내에서 받은 집합투자기구. 자, 집합투자기구 제가 우리 금융소득 배울 때 뭐라고 했나요? 자, 펀드다. 그죠? 자, 우리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익 배당소득 맞다. 그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입니다. 자, 2번.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기타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거면 뭐 사업이나 또는 근로나 연금이나 이자나 배당 소득을 찾으면 되겠다. 그죠? 자,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입니다. 요거 기타 소득 맞습니다. 우리 배웠다. 그죠? 자, 여기서 한 발짝만 나가 볼게요. 이런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 받는 금품은 우리 법정 경비율이 몇 %였나요? 0%다. 그죠? 얘는 실제 경비를 인정하는 우리 기타 소득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또는 기상권을 설정이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자, 우리 기타 소득에 해당됩니다. 자, 이 소득의 법정 경비율은 얼마? 60%. 그죠? 자, 3번.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자, 저작자가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그죠? 자,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작자 자신 빼고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는 금품. 자,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이거 기타 소득이 맞고요. 그리고 법정 경비율이 없고 실제 경비를 인정하는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그치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다음 중 비과세 소득이 아닌 것, 그러니까 과세가 되는 것 찾아야 된다. 그죠? 자,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 근로 시간으로 인해, 자, 연장 근로 시간. 자, 우리 비과세 중에서 뭐요? 생산직 근로자, 우리 연장 근무 수당에 대한 비과세 얘기다. 그죠? 자,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연간 300만 원 이내의 급여. 그런데 강산 일용 근로자 제외 이렇게 돼 있네요. 자, 틀렸습니다. 그죠? 강산 일용 근로자는 300만 원까지, 그 외 생산직 근로자는 240만 원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3번, 4번은 맞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이제 소득별로 소득세법을 다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제 우리 소득세 계산 절차와 관련된 소득세법을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열심히 학습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